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오늘은 게임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나라 이제 게임빌이 대표적인 게임 코인 관련된 메타버스, 다음에 NFT 모든 걸 연결하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죠. 이러면서 흥분해서 샀는데 이게 이제 주가 조정을 충분히 이제 받고 내려왔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처럼 이제 강하게 추천했던 사람들이 한번 이제 리 서비스를 해줘야죠. 네,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제가 오늘 게임비라고 뒤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카페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주려다가 또 워낙 또 제 유튜브를 통해서 게임비라든지 대주전자를 강하게 초기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서비스를 해주는 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 생각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주가 한번 추이 봅시다. 19만 9,800원까지 찍고 지금 13만 2천원까지 내려왔죠. 네, 거의 2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7만 원 정도가 조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굉장히 큰 조정인데 이 정도 조정이면 가격적으로는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했고 여기에 딱 걸쳐 13만 원 정도를 지키니까 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바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좀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올라갈 것이냐, 여러 생각들이 이제 걸쳐 있는데, 저는 에너지를 연말까지 축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팔아야죠. 팔아서 양도세를 피해가는 게 당연하고, 이익도 실현하고, 이 두 가지 물량이 지금 이렇게 끌고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노블록스라든지 이런 메타버스가 이제 한물 꺾이는 그런 모습으로 돈이 이제 반도체 IT로 그냥 가버리면서, 돈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섹터를 움직이면서 돈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다시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수 타이밍이다.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충분히 견딜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사의 수급추이를 봅시다. 개관들은 이제 좀 파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외국인 이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좀 팔고 있는, 견디지 못한 개인들이 팔고 있는데 거의 이제 물량을 다뭐 털린 듯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들이 작전 같은 거, 작전은 아니지만 뭐 개인이 털기 같은 걸 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저희 펀드 매니저들은 개미들을 털고 이 정도에서 팔았다 샀다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이건 뭐 부티크 하는 애들이나 하죠. 부티크 하는 애들은 어느 종목을 딱 찍어서 서로 이제 소문을 맞추고 논리를 맞춘 다음에 지들끼리 주고받으면서 그런 걸 하시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거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기술적 분석은 잘 안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주로 펀드멘탈 분석을 많이 하죠. 기업 분석, 탐방에서 보고, 실적 보고, 전망하고, 이것을 한 70%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살 때 타이밍 조절 정도? 이 정도 보는 거죠. 네. 탐방하고, 기업 분석하고, 펀드멘탈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70, 80%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 개미 털기 이런 것들은, 펀드 매니저는 거의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죠. 네. 수급적인 측면에 봤어도 일단 기관들이 이익 실현이죠. 연말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익을 많이 이런 분들은 밑에서 사는 분들이겠죠. 네. 기관들이 사고 이익 실현을 해서 좀 줄이고 이것을 외국인들은 기존적으로 계속 좋게 보여서 사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여기에 지속적으로 팔고 이러한 모습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게임빌의 라이벌인 위메이드 한번 봅시다. 위메이드 마찬가지죠. 네. 외국인들은 살짝 사고 기관들은 또 얘들은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아요.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서로 뭐 트레이드 오프다, 쌤쌤인데 결국은 위메이드, 게임빌은 개인들이 가격 조정을 참지 못한 개인들이 막 물량을 쏟아내면서 연말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량과 그 다음에 손실 처리를 하면서 이것들이 주가를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게임별의 주가 하락 원인을 보면 첫째 개인 양도세로 개인의 양도세 그리고 기관의 연말 이익 실현 이게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개인들 한번 보십시오.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기관들은 최근에 다시 연속으로 팔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지금 시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프레이 투 원 게임에 대한 국가 규제가 여전히 이제 강화라는 표현보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추가로 강화시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제에 걸려 있는 거죠. 올해 주식 거래 가능한 기간이 약 12월 거래일만 남은 상황에서 게임주가 지속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인 게임주가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힘이 빠진 모습을 연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NC소프트, 넷마블, NHN, 컴투스홀딩스, 굿게임빌딩 다수의 게임주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증시 전반의 분위기가 약화된 상황에서 프레이트원 게임에 대한 기대감마저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NC소프트는 최근 렌지 W 높은 성과가 공개되기도 했으나 주가가 약세 흐름을 막지를 못했다. 넷마블 주가도 10일부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4거래일 중 3일 하락세를 마감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게임주가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프레이트원의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무돌. 이 무돌이 이제 등급 분류 결정 취소를 예고받았다. 근래 다수 업체들이 P2E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비관론이 더 커지게 됐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원래 강화를 시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못하게 한 거죠. 이거 하루 종일 하면은 2만 원에서 3만 원 번다고 하더라고. 초창기에 6만 원까지 벌었다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서 하루 종일 게임을 아무리 좋아해도 하고 3만 원 버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은 중남미로 가면 큰 돈이죠, 그렇죠? 시장은 올해 게임주 등락이 뚜렷하게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약세가 반등 전 가격 조정인지 내년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약세 흐름의 전조인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최근에 이제 게임빌리나 위메이드 같은 컴투스 같은 시장을 리딩하는 게임주들이 하락하는 건 첫째는 너무 많이 올랐다. 연말에 양도세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들이 주로 많이 팔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관들도 이익을 위해서 많이 파는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가격이 생각보다 둔탁하게 하락하면서 심리가 확 돌아선데 여기에 추가로 자금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급이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러한 것들을 첫째, 걱정할 건 없다. 계획대로 회사의 사업은 게임별은 잘 진행 중. 3Q의 실적 발표에서 블록체인, NFT 기반 플랫폼 전환을 천명한 게임들은 현재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오케이. 우선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C2X 가칭 코인을 상장시킬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저 C2X 코인. 위메이드는 10억 개를 상장해서 18,000원 정도 됐으니까 벌써 18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적 발표에서 언급하였듯이 1Q에 내년 1Q에 크로매틱 소울 이름이 게임 이름이 크로매틱 소울이었네요.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나와야 이걸 기반으로 코인과 NFT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계열사인 컴투스도 동기간에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NFT 거래소, K-팝 게임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1Q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격적인 블록체인 NFT 게임사로 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아무 어떤 꺼리낌 없이 계획대로 회사가 생각하는 대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동사의 신규 게임 라인명을 보면 크레메틱스를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프로젝트 D, 게임빌 야구, 게임 한두 장이 더 있고 WD 프로젝트, 월드 오브 제노니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내년 출시 시점을 보면은 1분기에 크로매틱 소울이 일단 나오고 2분기에 프로젝트 D가 나오는데 이 두 게임이 과연 얼마나 동남아라든지 글로벌하게 유저들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일 것 같아요. 일단은 신규 게임이 그리고 블록체인, 이 B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첫 성과 이후 빠른 확산이 전망되고 있다. 신규 게임.
내년 2월에서 3월 중 양사에서 블록체인 게임들이 한 종씩 출시될 예정이며 컴투스와 게임빌이 이후 관련된 SDK가 서드 파티들에게 공급될 SDK 이야기 들으셨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일반인들에게 풀어주는 거죠. 오픈 소스로 해서 아무나 게임을 쉽게 개발해서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누구나 쉽게 자기 아이디어와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게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현재 게임빌 컴투스 플랫폼 폼 GCP 하이브를 통해 토탈 솔루션 SDK를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SDK 공급 이후 짧게는 3개월 이후부터 관련 서드파티 게임들이 런칭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죠? 물론 첫 게임의 성과에 따라 확산 속도가 결정되겠지만 해외 업체들의 퍼블리싱을 맡았던 전례를 살펴보면 확산 범위는 경쟁사 대비 넓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쟁사는 이메이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대비. 그래서 이러한 신규 블록체인 게임이 시장에서 충분히 퍼블리싱 되고 이것을 통해서 동사가 동그룹이 추구하자고 하는 게임 플랫폼 관련 NFT 시장 관련 이러한 플랫폼이 확실하게 정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게임이 과연 히트를 치느냐 안 치느냐 굉장히 핵심인데 전 단계 이제 기대감일 때 많이 오르죠. 많이 올랐다가 또 막상 발표하면 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이런 면에서 동사는 올 연말까지 양도세라든지 이익실을 두들겨 맞으며 연초에는 다시 또 에너지를 축적하면 한 번 더 날아갈 확률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저는 그래서 30만 원 보는 거죠. 네, 13만 원인데 30만 원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된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동사는 개방형 플랫폼 축으로 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동사는 P2E 게임 출시할 때 하이브를 통해 월렛과 NFT 거래소가 연동된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경쟁사들과 다르게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죠. 네, 누구나 와서 다 해라. 이는 서드파티 게임들에게 개별 토큰을 허용하는 개념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유니온을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 출시될 컴투버스와 C2X 자기들 코인 연계를 통해 안정된 생태계를 구축할 거로 기대 중이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핵심이죠. 주가가 많이 흔들려도 미래의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믿는다면 견디셔야 합니다. 자, 게임빌이 컴투스의 지주사로 약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위메이드보다 이 게임빌 플랫폼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는 소셜, 웹툰, 코믹스, 드라마,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공연, 전시, 뮤직, 게임, 금융 좀 게임빌과 다른 그러한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위직 스튜디오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MP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여기에 보니까 뮤직하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뮤직하우? 네. 그 유명한 그 저작권, 음악 저작권. 이 회사도 동사가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그 확장성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빌에 대해서 여전히 상승은 이제 1차 상승하고 쉬어가는 구간이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향후에 코이론이라는 중요한 이제 그 코인이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거래소를 가지고 있고 게임빈 플러스라는 자회사가 30%에서 43 들고 있고 이러한 토큰 C2X가 발행됐을 때 이 게임 코인원이라는 유통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네. 흔들리면은 이 장에서 향후 돌아올 좋은 먹거리를 놓칠 확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T 거래소 확대 전략, 그렇죠? 네, 그림, 이런 것들, 아트, 이런 모든 것들이 게임, 드라마, 아트, 케이팝, 무비 이런 것들을 NFT 거래소에서 NFT와 하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개발, 구축 이런 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게임비리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3만 원대 이제 걸치면서 계속 조금씩 터지는데 컴투스는 이제 좀 멈추더라고요. 게임비는 계속 터지는데 많이 산이 높았기 때문에 양도세라든지 기업
기관들의 이익 실현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 이게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13만 원대를 든든하게 지켜준다면 가정이죠. 다시 전고점인 19만 원, 20만 원까지 1차 트라이, 2차는 30만 원까지 트라이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목표는 이제 내년 5월, 제가 내년 5월에 장에 최고 꼭대기를 찍을 거라고 이야기를 전망을 하죠.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매니저도 그렇고 투자하는 사람 확신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럴 것이다는 가정인데 그때까지 한번 잘 참고 견디시고 힘드실 때마다 이를 악무시고 자기가 왜 투자를 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시 공부해보고 생각을 또 바꿔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래서 확신이 선다면 견디셔야 합니다. 그렇죠? 엉덩이 무게로 견디셔야 돼요. 수익은 엉덩이 무게에 비례해서 몸에서 나는 사리에 비례해서 수익이 돌아옵니다. 오늘도 멋지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좀 주위 친구분들에게 좀 제 유튜브 좀 많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